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야외 무대에서 열리고 있는 개막식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함께 열리는 이번 영화제를 더 즐길 수 있는 법을 소개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제3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교도소가 규율을 크게 늘리라는 법무부의 지시에 맞춰 무기수를 무리하게 내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국내 최고의 독립영화축제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개막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원호 기자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개막식은 끝나고 지금은 개막작 소년 파르티잔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열린 레드카펫에는 전주 출신 배우 김우빈을 비롯해 문소리, 이정현 등 국내외 배우와 영화감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축제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47개 나라에서 온 200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영화제는 주 상영관인 전주효자동 CGV를 비롯해 고사동 영화의 거리, 전주종합경기장 등 3곳으로 축제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영화의 거리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 영화인과 만남의 장이 열리고 특히 이곳 전주종합경기장에서는 오는 6일까지 매일 밤 야외 상영이 이뤄집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6일 시상식에는 선착순 2,000명에 한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장에서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 영화제 때 상영되는 작품은 모두 200편에 이릅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영화제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송창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주종합경기장 야외 상영장에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영화들이 많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레시피는 로마와 토스카나 등 이탈리아 도시를 여행하는 두 남자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살아가는 두 고아 소년의 인생 역정을 그린 영화 트래쉬. 농장을 탈출해 도시로 간 말썽꾸러기 양의 좌우충돌 모험기 숀 더 쉽은 온 가족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축제 같은 느낌이 가장 실감나게 발휘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야외 상영장이겠죠. 좀 산만하기도 하고 떠들썩하기도 하지만 어떤 스크린의 어떤 행동 하나에 일제히 4,000명이 반응하는. 두 여성의 치명적인 사랑을 그린 듀크 오브 버건디. 가진 것 없는 청년과 새의 이야기를 그린 새 모이를 먹는 소년도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와 종합경기장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관객 파티 등이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서는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 다채로운 버스킹 이벤트, 그리고 라디오 공개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축제장 3곳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는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전체 좌석의 20%가량은 현장 매표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늘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한 데 이어 내일부터 다채로운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내일 부안에선 2015 마실축제가 개막하며 군산에선 제10회 꽁당보리 축제가 시작됩니다. 모레 전주에선 한지문화축제가 열리고 임실에선 제31회 오수의연문화제, 새만금에선 제2회 전국 승마대회가 개최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관광주간에 숙박료 등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주시는 4곳의 관광호텔이 내일부터 2주 동안 숙박료를 10에서 15% 할인해주고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전문 식당 8곳도 음식값을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예술회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은 입장료 할인과 무료 공연을 합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낙선했습니다. 정 전 장관의 국회 진출 실패로 정 전 장관이 참여하고 있는 제3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을 선거에 도전한 정동영 후보가 3위에 머물렀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동력을 관악을에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과 한계로 벽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권 재편을 주장한 정 후보의 득표율은 20.15%로 신당 추진 세력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정 후보의 탈락으로 정 후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 모임의 제3신당 창당 작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 후보의 출마가 신당 세력 확장을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해 이번 낙선이 오히려 신당 창당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총선 때 정 후보가 전주 덕진에서 출마해도 예전과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 후보 주도의 신당이 창당하더라도 전북 총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당이 창당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을 이탈하는 경우도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 서구을에서 무소속의 천정배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돼 예전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도 총선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정 정당이 여기에서 싹쓸이 한다거나 무조건 외부의 세력에 좌우되는 이런 분위기는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에 큰 타격을 입어 전북 출신인 정세균 상임고문의 당내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충남이 호남고속철도 논산훈련소역 신설을 추진하면서 저속철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호남권 3개 시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공동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논산훈련소역이 신설되면 KTX 운행 시간이 늘어 고속철이 저속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논산훈련소역 신설이 결정되면 대응할 계획이고 전라남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공동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원이 새만금에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원이 새만금에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고 밝혀와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네덜란드를 방문해 항공우주연구원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와 투자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는 네덜란드 연구소가 새만금에 신설되면 8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이 연구소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진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일 착공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예정된 만큼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 논란과 별개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470조 원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유치로 금융화부를 꿈꿀 수 있다며 전북 이전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귀휴 기간 도주한 무기수 홍승만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전주교도소가 귀휴를 크게 늘리라는 법무부의 지시에 맞추기 위해 홍 씨를 무리하게 귀휴 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승만 씨는 올해 어머니의 병환을 이유로 귀휴를 희망했습니다. 무기수가 귀휴를 나가는 건 드문 일이지만 전주교도소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법무부가 올해 귀휴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최대 50% 이상 늘리도록 각 교도소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지시에 대해 실적을 의식한 전주교도소가 무리하게 홍 씨를 내보냈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소마다 다 지금 상향을 했습니다.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용자들 편익을 위해서. 홍 씨가 잠적한 뒤에 대응도 늦었습니다. 귀휴 대상자는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부터 밤 9시까지 하루 4차례 교도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교도소는 복귀 예정일인 21일 오전 6시 반 홍 씨의 전화를 받은 뒤 연락이 끊겼지만 즉각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반이 돼서야 직원 소집령을 내리고
30분 뒤 경찰에 잠적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차피 이 찾아가지고 4시까지 걷기를 해야 되는 건 그냥 그 옆에 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금 했다는 것이 충분히. 교도소 직원들이 홍 씨의 이동 경로나 행적을 주변에 알릴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며 입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 씨의 자살로 도주국이 막을 내렸지만 전주교도소가 무리한 기유와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정읍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도는 정읍시 반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 발병이 확인돼 오리 5만 3천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AI가 발병한 것은 지난 12일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확인된 뒤 18일 만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실마리를 풀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전북도의회 의장의 3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정호영 누리과정 특위위원장이 3자 만남을 제안하자 송화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은 서로 만날 뜻이 있다고 말했고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도 찬성했지만 아직까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지만 3자 만남이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어 누리예산 편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여자 프로골프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내일 무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북현대가 홈에서 잇따라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제5회 KG 2대1 레이디스 오픈이 내일 무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여자 프로골프 대회로 지난해 우승자 이승현을 비롯해 최정상급 골퍼 132명이 출전해 대결을 펼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골프 애호가분들과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위한 나눔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 더 나은 대회로 매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에서 2연패를 당한 전북현대가 홈에서 잇따라 경기를 갖습니다. 전북은 먼저 이번 주말 K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수원과 맞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16강 진출을 놓고 산둥 룬원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수원 산둥 2연전은 저희한테 이번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국대회에서 전북팀의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제1고 핸드볼과 1위여고 펜싱은 올해 열린 두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대회 여자 일반부에서는 삼양사가 종합 우승했고 대한지적공사는 남자 일반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남성고는 태백산기 배구 대회에서 2연패를 이뤘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사무실 공실률이 2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지난 석 달 동안 전북의 사무실 공실률은 22.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중대형 매장의 공실률도 경북 다음으로 높은 16.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무실은 계속 공급되는 반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수요가 줄어 공실률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주의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직업체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청이 함께 만든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의 적성과 소질 개발, 직업 현장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전주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남원과 임실에 이어 전주에서 세 번째로 생겼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오늘 전주 엔타워 컨벤션 웨딩홀에서 전주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71명에게 장학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오는 6월까지 2달 동안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22차례에 걸쳐 모범 학생 1,400여 명에게 모두 10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전북지회 신임 회장에 JTB 전주방송 시사제작국 영상제작팀 소재균 차장이 선출됐습니다. 소재균 회장은 지난 1994년 서울텔레콤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전주방송에서 카메라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남원시 대산면 88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56살 고모 씨가 도로 평탄 작업을 하던 중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전 9시 반쯤에는 군산시 오식도동 한 공사 현장에서 56살 김모 씨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방호벽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장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62살 박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가 20여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박우정 고창군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박 군수가 모텔 소유권자로 등기된 57살 조모 씨를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도운 정황이 없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분도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26.8도, 전주는 26.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일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